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다수한테 묻어가는 선택이 그냥 안정적인 선택, 안전한 선택이다. 성공할진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만에 또 인사드리는 박꿀꿀입니다. 저는 1년간의 세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저의 안락한 집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까지 영상을 지금 올렸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집트 다음에 티르키예, 불가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몰타,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까지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왔어요. 근데 티르키예 영상은 이제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먹고 또 먹는 영상밖에 없어서 제가 봐도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부터는 언니랑 같이 합류를 해서 또 했거든요. 이제 딱 한 달밖에 더 여행을 못하니까 여행에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거의 찍지 않고 이제 여기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세계 일주에 1년 동안 2,500만 원 정도를 탕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2,500만 원을 탕진한 후에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또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세계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제가 한국 나이 28살에 교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이랑 모은 돈을 들고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떠난 거였거든요. 정말 처음으로 완전히 내 마음 가는 대로, 온전히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생각대로만 생활을 해본 1년이었습니다. 인도는 뭐 여자 혼자 가면 위험하다라고 했지만 혼자 가서 정말 즐겁게 놀다 왔고, 아프리카도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랬지만 정말 또 아프리카 여행 너무 행복하게 하고 왔어요. 1년간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여행만 1년 동안 하면 누군들 안 행복하겠느냐마는 2,500만 원을 여행에 썼다라고 하면은 엄청 초호화 여행을 했을 것 같지만 1년간 2,500이었잖아요. 엄청 가난하게 여행을 한 거예요. 정말 발리에서는 맹장이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수술하고, 인도 가서는 정말 물갈이 때문에 죽다 살아났고, 아프리카에서는 진짜 야간 버스를 타면서 와, 이거 진짜 누가 날 여기서 죽여도 정말 모르겠다, 시체조차 못 찾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다녔었고, 그래서 정말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행복했다. 그리고 그렇게 1년 동안 여행하는 동안 제가 이제 지금껏 모아온 돈 2,500만 원을 완전히 탕진해버렸다라는 것이 이 1년간 요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찍기로 한 이유가, 사실 퇴사하고 세계여행 간다 이런 컨텐츠는 되게 많잖아요. 퇴사하고 세계 일주 이것만 생각하면 엄청 청춘 영화 같고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퇴사하고 세계여행 어땠어? 이러면 너무 좋았어.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퇴사 이후 세계 일주가 끝나고 나서의 삶은 또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얘기를 또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세계여행이 끝나고 사실 지금 한 2달 정도 됐어요. 세계여행 끝나고 느낀 점을 좀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말을 하려면 이 2달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이 끝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엄청 무기력감에 진짜 빠졌었어요. 사실 한 달 동안을 거의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외출은 정말 개산책 할 때, 강아지 산책할 때뿐 정말 외출도 안 하고 집에만 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퇴사를 할 때 굉장히 무대책으로 퇴사를 했었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대책이 하나도 없이 퇴사를 했지만, 여행 중에 운 좋게 좀 직업 지원을 몇 번 받았었단 말이죠. 한 가지는 뭐 유아 임용고시 관련 인강 강사를 해달라 하고 노량진에서 제안들을 받았었고, 두 번째는 제가 콘텐츠 관련 이런 창작을 하다 보니 콘텐츠 매니저 일을 해달라라고 스타트업에서 제안이 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 중에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돌아가면 뭐 회사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그 인강 강사를 하든 돈을 모아서 내가 원했던 그 문예창작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작가가 되면 되겠다. 왜냐면 저는 정말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꿈이 정말로 순문학, 그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어쨌든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벽한 계획이다. 한국 가면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돈 벌어서 대학원 가고 이런 완벽한
이런 계획이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이제 한국에 딱 돌아와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인력을 이미 구했다 이런 상태였고, 그 학원가에서는 유아임용고시 TO가 이제 그 사이에 발표가 났는데 뭐 서울에서 완전 0명 뽑고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상황이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아임용 시장이 전망도 안 좋고 학원들에서도 새로운 강사를 채용하려고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간 진짜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퇴직금과 모은 돈으로 세계여행을 간 게 너무 대책 없이 낭만적이었나? 대학원은 무슨 돈으로 가지? 이 생각이 되게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에 빠져 있으면서 제가 그 좋아하던 일들 있죠. 만화 그리고 유튜브 하고 그리고 글 쓰고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세계 여행을 너무 장기로 여행을 다녀서 여독을 푸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또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이런 악순환에 계속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1년간은 제가 제 자신한테 준 갭이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1년이 딱 끝났잖아요. 끝나고 났는데 나는 이제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엄청 무기력에 빠졌었어요. 근데 그거에서 좀 헤어나오는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저희 언니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돈부터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벌지 모르겠다. 회사 취준을 해야 되나? 아니면 예전에 그 공부했었던 전문직 준비 다시 해볼까? 이러면서 별별 얘기를 다 하니까 저희 언니가 근데 너가 지금 돈을 벌려는 게 공부를 해서 글 쓰려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하면 글 쓰는 꿈이 또 뒤로 계속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설 공모전을 몇 개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멍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지? 나는 퇴사하고 나서 사실 어디에도 그렇게 소속되지 않고 내 일을 하고 싶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딱 돌아와서 갭이어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마음이 막 급해져서 어딘가에 소속돼서 다시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 꿈을 더 이상은 또 미루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다시 한번 이어가 보자 해가지고 바로 그 언니가 보내준 공모전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300쪽짜리 장편 소설을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썼어요. 써서 냈고 이게 진짜 내가 꿈꿔왔던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꿈을 찾았어요. 어쨌든 현실적인 고민은 풀리지 않았지만 제가 한 달간 이 무기력 상태에 있으면서 너무 누워있기만 했으니까 이제 운동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에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운동 다녀오는 길에 어느 날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아임용 인강은 어쩌면 혼자서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유아임용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어떤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정말 유아임용 시장이 안 좋아도 리스크가 크게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인강을 혼자서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웹사이트 만들고 교재 제작하고 강의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정말 정신없이 지냈어요. 이미 이제 오픈을 해서 강의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강의를 만드는 와중에 이제 대학원 모집이 시작돼가지고 원서도 넣고 면접도 보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실은 문예창작 전공도 아닌데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을지 저는 진짜 모르겠고 그리고 만약에 대학원 합격한다고 해도 내가 정말 소설 써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임용 강의는 현재로서는 좀 이대로만 진행되면 뭐 이런 생활비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이렇게 1년 내내 잘 될지도 솔직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정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런 일상의 연속이거든요. 그 불안은 한데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게 제가 장기 여행을 하면서 정말 체감한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이 생로병사가 있는 한 어차피 앞길에는 뭐가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아가려면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내가 가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는 사실 머리로만 생각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세계 일주 이전의 저라면 누군가가
2천만 원 넘는 돈을 세계여행에 쓴대, 자기 꿈에 쓴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너 무슨 금수저야? 너 욜로 하다 골로 가. 너 노후 대비 안 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퇴사하고 세계 일주 하기 전에 저는 남들이 하는 거, 남들 가는 루트, 정해진 이 세계 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틀림없이 진짜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 다수한테 묻어가는 선택이 그냥 안정적인 선택, 안전한 선택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교사 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임용고시를 봤던 이유가 딱 그런 이유였어요. 머리로 생각하면 그게 맞거든요. 교사가 꿈이었다면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제가 교사를 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직업을 머리로만 선택하니까 제가 너무 불행했더라는 거를 이제는 알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 퇴사하고 세계여행하는 이 갭이어 동안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인도에서 이제 표류하던 2박 3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달 동안 인도 여행을 했는데 인도에서 이제 고아라는 바닷가 지역이 있는데 그 여러 바닷가 마을 중에서도 사람이 굉장히 안 가는 조용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가려고 이제 비행기를 국내선을 탔는데 제가 붙인 수화물이 안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항에서 막 주저앉아서 울고 제 브이로그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속옷도 없고 옷도 없고 핸드폰 배터리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2박 3일을 그 마을에서 지내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바닷가 마을에서 표류하면서 느꼈던 그 자유로움, 그 2박 3일 동안 저는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현금도 거의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냥 2,000원 주고 자전거를 2박 3일 동안 빌려가지고 낡은 자전거 타고 그냥 돌아다니고 바닷가 가서 누워있고 이랬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말 그대로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떠돌고 있었음에도 그때가 저는 너무너무 자유로웠고 난생 처음 느껴본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이도 자유롭고 행복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의 그 해방감.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운 거는 나라는 사람은 어쩌면 그냥 정말 자유라는 가치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길 위에 여행자 친구들 만나면서도 참 배운 게 많아요. 저는 자라면서 어떤 특정 주기에 해야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가야 되고 대학에 가서는 열심히 정말 해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졸업 전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하고 나면 또 열심히 돈 모아서 30 전에 결혼하고 나면 애 둘 정도 낳아야 되고 이런 생애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틀 안에 들어가면 이 스텝을 제대로 밟으면 성공이고 이 스텝을 좀 안 밟고 밖으로 벗어나면 약간 아웃사이더고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세계 여행하면서 만난 이 여행자들은 정말 히피들이 정말 많았어요. 배낭여행을 한다는 성향 자체가 일단은 자유로운 사람들인 거잖아요. 어떤 친구는 호스텔에서 이제 다 같이 놀다가 마당에서 놀다가 밤이 되면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호스텔에서 안 자고 어디 갔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계속 세계 일주 해야 되는데 호스텔 비용이 비싸서 저쪽에 있던 그 오두막 같은 데서 그냥 자고 왔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뭐 학교나 보육원 이런 데서 봉사활동 해주면서 숙식 제공받으면서 그냥 정말 돈 없이 배낭여행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그런 다양한 삶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던 게 있어요. 뭐 학벌이라든지 사회적 지위, 자본주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삶을 쉽게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좀 실패했고 어떤 사람은 중간이고 이런 거를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삶을 바라보면 정말 끝없이 달려야 되고 정말 만족하기도 쉽지 않고 행복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항상 나보다 내 위가 있잖아요. 연봉 3천만 원 벌면 그 다음에 4천만 원 벌고 싶고 1억 벌면 2억 벌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삶을 어떤 숫자로 평가하는 삶이 아니라 자유라는 관점에서 어떤 사람은 꿈이라는 관점에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으로 그냥 살면
그게 어쩌면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으시나요? 제가 설명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퇴사 이전에 저는 너무 삶이라는 게 어떤 숫자에 의해서 매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물이 아닌데 그렇게 순위가 매겨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퇴사하고 여행을 해보니 그런 게 아니었다. 가치관이 완전히 이렇게 확 뒤집혀 버린 거죠. 이런 귀중한 경험하기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삶이라는 게 그렇게 비교당하고 순위 매겨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냥 삶은 하나하나 그냥 그 자체로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이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웃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지내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 만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고 이뤄보고 싶은 게 있다면 또 달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안정적인 직업 얻으면 그러면 행복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고 2,500만 원 세계여행에 썼던 그 돈을 제가 갖고 있었으면 그보다 진기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행복하려면 무조건 퇴사하고 자기 일하고 꿈 찾아가야 된다?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있는 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 있죠. 이런 일들이 다른 성향의 사람에게는 진짜 지옥의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100% 좋기만 한 길도 없고 100% 나쁘기만 한 길도 없고 남들이 다 가는 길 가도 그게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의 삶에 원래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 갈 때는 그냥 좀 숨은 차지만 힘들지만 배울 건 있고 내리막길을 가면 또 즐겁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오르막길이 있을 거고 그냥 그런 게 끝없이 반복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여행 이전에 저는 도전하고 용기 내고 꿈을 이룬다고 그러는 것들 엄청 철이 없다. 어른이 덜 된 선택이다. 이렇게 믿었었어요. 굉장히 좀 점곤이었죠. 근데 이제는 누군가가 저한테 한국 나이 30이면 이제 도전할 때가 아니야. 그냥 안정적인 일 해. 말을 한다면 지금의 저는 이제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그 말도 맞아. 맞는 말이야. 근데 그냥 나는 이렇게 살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거든. 성공할진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거 하나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답할 자신이 있어졌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요즘에 맨날 10시간씩 글도 쓰고 또 어떤 날은 강의랑 교재 다시 수정 작업하고 그 수강생님들 요청 답하고 또 홍보도 제가 하고 있으니까 홍보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 자체가 저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오늘 또 유튜브를 찍겠다고 이 카메라를 켜면서도 굉장히 또 즐거웠어요. 이렇게 일을 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 보니까 적어도 이게 나한테는 정답이었겠다 싶고요. 지금의 저는 대학원 등록금이랑 생활비 번다고 또 이렇게 아동바동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세계여행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럼 그 2,500만 원 대학원에 쓸래? 라고 했으면 저는 또 아니 나는 세계여행 가고 싶어 하면서 다시 짐 싸서 세계 일주 떠났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살면서 다양하게 실패도 하고 고난도 겪고 또 작은 성공도 있을 수도 있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결국엔 다 지나가리란 걸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삶이 너무너무 짧고 건강하게 걷고 건강하게 먹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은 그것보다 더 짧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행도 다리 떨릴 때 가지 말고 심장 떨릴 때 가라고. 제가 여행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제가 글 쓰는 브런치에서도 여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행 크리에이터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여행 유튜버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이 여행은 좀 그만하고 싶다. 이게 해보니까 여행을 직업으로 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몸이 진짜 체력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행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가야지 즐거운 거지 추울 때 발리에 가서 한 달 살기 딱 요 정도 해보고 싶고 저는 일단 대학원 합격 발표가 다다음 주에 나는데 합격을 하면 대학원 가서 정식으로 배워보고 만약에 불합격하면 그냥 혼자서 글 쓰면서 또 지금 하는 그 1인 강의 사업도 하면서
뭔가 글로써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정말 온다면 그때는 이제 겨울에는 발리나 치앙마이 같은 데 가서 글도 쓰고 자유롭게 좀 일을 하는 그런 상태로 일을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1인 사업하는 과정, 제가 글을 쓴다는 그 꿈에 도전하는 과정 이런 것들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고요. 불안정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은 또 콘텐츠 마케터라는 새로운 관심 분야가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노인 같지만 삶은 긴 여행이다. 이 말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저의 구독자님들께 항상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모두들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저랑 이야기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한번 지내봅시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